어떤 팀장이 좋은 팀장이 되는 것일까요? 조직과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팀장의 역할. 지금 시대에 고군분투 중인 당신이 팀장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팀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팀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이란 특정 업무를 서로 의존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단위 조직이죠. 이러한 팀을 이끄는 팀장에게는 그 직무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무 역량과 조직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역량이 필요하죠. 성과를 내기 위해선 팀원보다 높은 수준의 리더십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요즘의 팀장들에게는 그것보다는 개인 역량에 기초한 조직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죠. 리더십이 없는 매니지먼트는 평범한 팀을 만들고 매니지먼트 없는 리더십은 팀에 재앙을 만든다 라는 말도 있듯이 이 둘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긍정적, 매니지먼트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느 것이 하위의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등한 역할 개념인 거죠. 매니지먼트는 팀의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실행을 위한 자원 배분, 이해관계자 사이의 목표와 기대 수준의 조정, 현안 문제에 초점을 맞춘 관리 활동이고, 리더십은 조직의 비전과 방향성 설정 및 공유, 조직의 방향성 제시,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 마음 관리로 직원의 행동과 태도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팀장의 역할은 직접 일을 하면서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팀장의 역할 중에 하나인 팀원의 목표 설정을 관리해주는 일입니다.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높으면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오진 않죠.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목표 달성에 부족한 역량이나 자원은 팀장이 커버하거나 다른 팀원들과 팀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팀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팀장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직원이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에 관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팀원이 많고 여러 기능적인 일이 포함된 팀장이라면 특히 일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잘게 쪼개 세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원 전체의 일과 진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어떤 일에 언제 개입할지, 개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누구와 협업을 시켜야 하는지, 특정 일에 누구를 추가로 지원할지 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팀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질책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 잔소리가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팀장의 질책은 본질적인 목적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질책은 직원의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를 납득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을 변화시키는 질책의 7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책에 감정이 실리면 질책이 아닌 비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질책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가려 만만한 직원한테만 질책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타인과의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섯째, 질책을 하면서 과거의 실수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직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합니다. 사실 질책보다는 팀원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칭찬을 해주거나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 관리 또한 팀장의 중요한 업무이기에
칭찬과 질책을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자인 팀장이 팀원의 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면 그 조직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계획보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배치와 교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회사의 좋은 제도나 과정 관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평가자가 공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노력과 과정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이 공정하게 평가받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채용, 해고, 승진이다. 인사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요. 회사에서 팀장의 위치에 있다면 요즘 MZ 세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팀원 모두가 팀장과 같은 마음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말입니다. 최근 실제 사례로 일할 때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이것과 일할 때 헤어롤을 돌돌 만 채로 일하면 안 되는 법은 없다. 가 몇 년 사이에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기존 임원과 시니어 직원들은 이런 경우를 보고 너무도 어이없어 하지만 블라인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 비슷하거나 헤어롤을 사용하면 안 된다가 소폭 우세할 정도로 MZ 세대들의 태도에 공감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상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들은 철딱서니가 없는 MZ 세대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꼰대 세대로 양분되게 됩니다. 개인의 영역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처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 이 두 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회색 지대, 즉 법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 어려운 중간 지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폰을 착용함으로써 업무의 성과가 올라가서 회사의 매출이 상승한다면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폰을 끼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 말이죠. 에어팟과 헤어롤 같이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특정 세대의 특성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로 이러한 이슈들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들의 세대적 특성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세상이 만들어낸 기존에 굳이 정의하지 않았던 회색 영역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통념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MZ세대와 반대되는 꼰대들의 특징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간간히 보이는 젊은 꼰대도 보이기 때문이죠.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젊어도 귀가 닫혀있는 사람이 보통 젊은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나이를 떠나서 상대방과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작가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뀐 것은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 새로운 시대를 무작정 이해하라고 하면 기존 세대들은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세대가 아닌 세상이 바뀐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세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신입 직원에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꼰대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팀장들이 알아야 할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들이 무조건 맞을 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내용 말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팀장의 조건과
좋은 상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상사 혹은 팀장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성공 예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